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81회 기출문제 실기편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조정 문제이고요. 회사 이름 주식회사 부여산업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주식회사 부여산업으로 회사 선택하신 다음 법인 조정 탭 누릅니다. 이번 회차 문제에서는요, 이러한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답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해서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십시오. 자, 메뉴입니다.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 자, 제품 매출액과 상품 매출액 나와 있다, 그지요? 매출 누르고 매출 조회 버튼 눌러서 보조창에서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 불러옵니다. 20억 원과 18억 원 제시된 자료의 내용 동일할 겁니다. 자,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과 잡이익이 있는데 아래쪽 내역 분석 자료 보면 양괄로 이번에 영업의 수익에 있는 잡이익에는 부산물 매각액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단골 메뉴다, 그죠? 빨리 입력해 줍시다. 자, 영업의 수익이면서 잡이익이다, 그죠? 잡이익. 장부에는 1000만 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산물 매각액 금액은 4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400만 원만요, 요 서식에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내역 분석의 양괄로 1번, 양괄로 3번 내용 파악해 볼까요? 양괄로 1번 상품 매출 계정을 조사해 봤더니 상품권을 매출한 금액 5천만 원을 매출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동상품권은 기말 현재 물품과 교환되지 아니한 것이고 그에 대한 매출 원가는 계상되지 아니했답니다. 상품권 매출하면 돈 들어옵니다. 그 부분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출액이 아니고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실제 매출액은 그 상품권 들고 있는 고객이 우리 매장 와가지고 상품권 주면서 우리 상품을 가져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매출액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출로 지금 실수로 잘못 기록한 게 5천만 원이 있더라 이거지. 요만큼을 차감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수익 금액 나올 거고요. 그 부분을 기타 수익 금액 조정 쪽에다가 적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무엇에 대한 조정입니까? 상품 매출액에 대한 조정이다, 그지? F2 버튼 눌러서 상품 매출 불러오고 수익 금액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을 기록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매출 원가에 대한 조정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매출을 인식하면 안 되고 매출 원가도 인식하면 안 되는데 매출 원가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매출 원가에 대해서는 건드릴 게 없다. 됐죠? 양괄로 3번 제품을 시용 매출하고 있답니다.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반품하세요라는 조건으로 물건 팔았다 이겁니다. 한 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라는 조건으로 물건 팔았습니다. 매출액 언제 인식한다고?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했을 때 우리는 매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12월 28일에 거래처로부터 시성품에 대한 구입 의사 표시를 받았는데 요 물건 사겠습니다라는 의사 표시 받았으면 그때 이제 매출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무제표에 그 부분을 반영 못했다 이겁니다. 장부에 깜빡 그 부분 누락했다. 그러면 제품 매출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되겠다, 그죠? 3천만 원을 플러스 해야 될 겁니다. 자, 시성품 판매가 3천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잘 장부에 기록했답니다. 매출 원가에 대해서는 건드릴 거 없고 제품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단 플러스로 3천만 원 조정해야 될 거다. 됐습니까? 자, 제품 매출에 대한 조정이고요. 이번에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로 3천만 원 기록해 준다. 매출 원가는 조정할 거 없다. 됐죠? 이렇게 기타 수익 금액 조정 탭 작업해 보았고요.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으로 다시 돌아오면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집계되어 가지고 여기에 나타납니다. 다시 기타 수입 탭 다시 볼게요. 플러스 세무조정 3천만 원, 마이너스 세무조정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순액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요 순액이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의 하단 쪽에 딱 집계된다. 됐죠?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조정되었는데 그 내용이 그냥 절대값으로 해서 2천만 원만큼 무언가 조정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되고요. 구체적 내용은 요 상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조정이 5천만 원, 플러스 조정이 3천만 원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수익 금액은 378400000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과값이 나올 것이고요. 이제 세무 조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수입 금액 조정에 있는 요 세무 조정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마이너스 세무 조정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세무 조정. 상품 매출에 대한 거다, 그죠? 상품 매출. 상품 매출에 대해서 세무 조정하는 거고 얼마?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었다 그지? 그래서 송금 산입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고요. 그거 유보 발생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다 그지?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입력한다. 그 다음 플러스 세무조정 입력합시다. 플러스 세무조정은 제품 매출에 대한 거다 그지? 오케이. 제품 매출 입력하고 플러스 세무조정 3천만 원 입력합니다.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그지? 유보 발생을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조정 등록 작업도 끝났고요. 종료 버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메뉴 통해서 특이한 점 하나 체크해 두면 좋겠다 그죠?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서 마이너스 조정, 플러스 조정이 있을 때 그 내용이 순액으로 수익 금액 조정 계산 탭에 끌려오는데 하단부 기록될 때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런 부분은 표시 안 되고 그 절대값 금액만 표시되구나 라는 게 조금 다소 특이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부분도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메뉴 닫겠습니다. 그냥 닫힌다는 말은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었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오케이.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십시오. 단 대손 실적률은 1%고요. 매출 채권 내역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밖에 없다라고 가정한답니다. 자, 재표상 외상 매출금의 기말 잔액은 80410000원인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알겠다, 그죠?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습니다.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를 구할 때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기말 잔액을 사용하는데 그 기말 잔액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한도 계산한다라는 내용 배웠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 읽으면서 알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총계정 원칙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리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므로 부채하고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이 나의 자리고 기초금액 오른쪽에 적히고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그래서 기말잔액은 왼쪽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 120만 원 이때입니다. 세법은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총액법으로 접근하므로 전기의 대손충당금 부인액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해에는 반대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작년도 대손 부인액, 작년도에 플러스 세무조정 했거든요. 올해는 마이너스 세무조정 120만 원 하면 될 것이다. 됐죠? 대손 발생 내역입니다. 자,
대손 확정 분계가 두 건 있었다 이겁니다. 1월 23일과 6월 12일. 자, 1월 23일은요.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합니다. 6월 12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400만 원을 합니다. 이렇게 두 건의 대손 확정 분계가 있었고, 세무조정 파악해 봅시다.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 이거 세법적으로 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정 없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400만 원이라고요. 요거 세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비만 기록 1,000원을 남겨두어야 되는데 400만 원 전액을 대손 분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0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봐야겠고. 자,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추정해 봅시다. 100만 원과 400만 원, 5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확정 분계를 했는데요. 대손 충당금의 기초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3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대손 확정 분계할 때 차변을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일단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하면 되고, 혹시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1월 23일에는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쳤고, 차변을 어떻게?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만 원으로 충분히 크게 있으니까 차변을 100만 원 전액을 다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6월 12일은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대변은 외상 매출금 400만 원 회계 처리했을 거고, 차변은 대손 충당금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이미 써먹었으니까 200만 원만 남아있을 거다, 그지? 차변을 200만 원은 대손 충당금으로, 나머지 200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했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추정된다. 됐죠?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자, 회계 모듈로 가봅시다. 회계 관리 버튼 누르고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볼게요. 자,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더블 클릭해 봅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되었었는지. 기초 금액이 300만 원 있었다, 그지? 그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월 23일에 분계 더블 클릭하면 하단 쪽에 분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 그대로 회사는 회계 처리했었다. 그리고 6월 12일에 회계 처리 볼게요. 차변 대손 충당금 200만 원, 대변은 외상 매출금 4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나머지 200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대로 회계 처리가 실제로 되어 있음을 확인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법인 조정 탭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우리 서식 작성해 볼게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메뉴 열고요. 자, 대손금 조정에 대해서 이제 채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일자 1월 23일입니다.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다, 그지?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이다, 그지? 1번 선택해 주시고, 대손 사유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아래쪽 안내가 나와 있는데 6번 소멸시효 완성 선택하면 되겠네요. 금액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 자, 요 100만 원에 대해서 회사 장부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차변을 전액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상계액 이쪽에다가 적으면 될 거고요. 100만 원, 그 100만 원 모두 세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28번 신액 쪽에다가 100만 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 12일입니다, 그죠? 0612. 자, 외상 매출금이고 매출 채권이고, 자, 요거는 대손 사유가 뭡니까?
부도 6개월 경과다. 그지? 5번을 선택해 줍니다. 금액은 얼마요? 400만 원이었습니다. 자, 4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은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200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400만 원 중에서 1,000원만큼은 송금 불산입되어야 됩니다. 자, 부인액을 적을 때 뭐 대손 충당금 상객 쪽에 1,000원 적든 대손 당기 송금 계산액 쪽에 1,000원 적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적더라도 다 정답 인정될 거고요. 저는 당기 송금 계산액 쪽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1,000원만큼 송금 부인되는 것이다. 세법적으로는. 됐죠? 자, 그리고 요 1,000원이라는 세무조정 금액 까먹기 전에 그냥 바로 세무조정 해버리겠습니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송금 불산입이다. 그치?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송금 불산입입니다. 외상 매출금, 대손금 부인이라고 검색되는데요. 요거 사용해도 됩니다만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냥 직접 입력으로 작업할게요. 자, 직접 입력 버튼 눌러서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라고 입력했고요. 금액 1,000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그지? 유보 발생을 입력합니다. 됐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이제 네모 2번 작업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뭐다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자, 장부상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80410000인데 부가가치세 매출세 포함되어 있다고? 오케이. 부가가치세 매출세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세무조정하는 거 맞다. 세법상 한도 계산한다. 자, 8041000000 적어줍니다. 8041000000 그리고 그 중에서 1,000원만큼은 이번에 세무조정이 있었다. 그지? 플러스 세무조정 단기에 있었다 이겁니다. 상단에 있는 내용이 네모 1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끌려오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은 없었다. 그죠? 그러면 요라는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세법상 한도는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장부상 잔액 플러스 세무조정이 하나 있었다. 그지? 1,000원. 요거 또한 8041010000 곱하기 대손 실적률이랑 1%랑 둘 중에 큰 거. 대손 실적률 자체가 1%니까 그냥 1%가 될 겁니다. 요거가 대손 충당금의 세법상 한도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금액 얼마입니까? 8041010000 곱하기 1% 하면 80410100이 됩니다. 됐습니까? 요게 세법상 한도고 장부상 대손 충당금은 뭘로 봅니까?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을 장부상 금액으로 봅니다. 요게 세법상 한도고 장부상 금액은 기말 잔액을 장부상 금액으로 본다 이겁니다. 요 두 개 비교해서 한도 초과 금액을 싹 계산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80411010하고 장부상 기말 잔액 얼마다고 했습니까?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 8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50만 원이랑 80411010이랑 비교해 보는 거다. 한도보다 더 크게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도 초과액 생길 수밖에 없다. 그지? 얼마? 458990만큼 한도 초과액 계산될 것이고요. 요 금액이 서식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될 겁니다. 됐죠? 자, 요 금액 확인해 봅시다. 자, 채권 잔액 80410100 저거 위에 적혀 있는 거 자동으로 끌려오고, 자, 기본율
하고 실적률하고 똑같다 그죠? 1%로. 그래서 뭐 기본율 1% 이렇게 적든 실적률로 뭐 1% 적든 뭐 결과가 동일하므로 뭐 어느 것으로 하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될 겁니다. 저는 그냥 기본율 1%로 입력할게요. 자, 회사 계상액 850만 원을 단기 설정액과 보충액으로 나누어서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단기 설정한 금액이 850만 원이고 단기 계상액이 그러다 보니까 보충액은 0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걔가 850만 원으로 표시되고 자, 그래서 한도 초과액 우리가 열심히 분석했던 458990원이 이렇게 7번 란에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자, 그다음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적어봅니다. 300만 원 적어주고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얼마였습니까? 1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의 부인액 120만 원이 반대 세무조정인 마이너스 120만 원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서식 작성해 보았고요. 세무조정 이제 입력합시다. 조정 등록 버튼 누르시고 자, 올해의 한도 초과액 458990부터 입력할까요? 한도 초과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다 그치? 458990 소득처분은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그치? 유보 발생 입력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년도의 한도 초과액은 반대 세무조정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입니다. 금액 120만 원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그치? 그래서 유보 감소라고 표시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정 등록 내용도 입력 끝났고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봅시다.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서식을 작성하래요. 필요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십시오. 자, 메뉴 엽시다.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서식 열었고요. 자, 손익계산서상 지급 이자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번 내용부터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가지급금 내용이다. 그죠? 자, 이번 회계기간 1월 1일에 1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 이겁니다. 12월 31일 현재 대표이사는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대여금을 반납하지도 않았다.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산될 건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기말 현재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요 내용만 가지고 이제 서식 작성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가지급금 3번 탭을 선택한 다음 이제 입력합니다. 1월 1일 입력하고 적요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안내 나와 있습니다. 정기 2월 지급 회수 1월 1일 날 돈 빌려 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적요란에 지급이라고 2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자, 차변 금액 얼마입니까? 1억 원입니다. 요게 기말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요것만 1월 1일 지급한 것만 입력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뭔가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돈 돌려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적수 계산할 때 365일이고 이렇게 적용되어서 적수가 계산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 적수 입력 을탭 작업은 끝난 겁니다. 가지급금 작업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값이라는 탭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네모 1번부터 작업해야 되겠다. 그지요? 자, A 금융기관에 대한 7%짜리 이자입니다. 7% 적어주고 지급이자가 얼마다고? 1,400만 원. 그러면 차입금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될 거고 이 부분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고 원천 징수하지 않았답니다. 됐죠? 그러면 1,400만 원을 송금 불산입하면서 소득 처분은 전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될 거다. 됐죠? 자, 이 부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급이자 중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 1,400만 원 있더라. 됐죠?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8%짜리 이자입니다. 8%. 자, 지급이자는 800만 원이고요. 차입금 적수 자동으로 입력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무 조정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 작업 완료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 12%짜리 이자입니다. 지급이자 2,400만 원. 됐죠? 이렇게 입력했고, 이 부분도 건드릴 거 없답니다. 이렇게 네모 1번 작업했고, 이제 네모 2번 작업합시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세 가지 차입금이 있는데 첫 번째 차입금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로서 선순위로 송금 불산입됩니다.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계산은 나머지 두 개의 차입금 가지고 계산한다 이겁니다. 지급이자는 얼마라고요? 3,200만 원이고 차입금 적수로는 요렇답니다. 금액 계산해 볼게요. 3,200만 원 중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금액 발라내 가지고 송금 불산입 금액 계산해야 된다. 자, 분모는 적수입니다. 109 500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요게 분모고, 분자는 미니멈 기억 니은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뭐라고요? 업무 무관 자산의 적수. 이 문제의 경우 가지급금밖에 없었다. 그죠? 가지급금의 적수 요겁니다. 36500M. 니은은 분모 금액이었습니다. 109500M. 그러면 분자 금액은 미니멈 기억 니은이니까 36500M이 될 거다. 그죠? 이제 계산해 봅시다. 3,200만 원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계산해 볼게요. 곱하기 36500 나누기 109500 하면 10666이라는 금액이 계산될 겁니다. 요게 서식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되고 있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세무 조정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조정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송금 불산입이다. 그지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세 제외. 그죠? 요거 선택하시고, 그러면 대표자 상여라는 소득 처분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금액 얼마였습니까? 1,400만 원이었습니다. 1400000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은 1066666이었습니다. 소득처분 기타 사회 유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정 등록 작업 완료.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부연 설명. 자, 우리 연습할 때 이렇게 했었다, 그지?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서식에서 가지급금 입력할 때 내가 직접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혹시라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서식에 가지급금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시기 전에 불러오기 버튼 한번 클릭해 보면 기존에 있는 내용 삭제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명세서에서 불러옵니다 할까요? 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클릭해가지고 뭐 그렇게 작업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혹시 자동으로 안 끌려오면 내가 직접 입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4번 문항 볼게요. 다음은 제조 경비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 개정 원장 일부랍니다. 선급비용 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십시오. 세무조정 없는 것도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랍니다.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하십시오. 됐죠? 자, 선급비용 명세서 메뉴 엽니다. 자, 네 건을 입력할 거고요. 자, 계정구분 보험료에 대한 거다, 그지? 선급 보험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계정구분 등록 버튼 누르시면 일수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간 계산이 양편 산입으로 세팅되어 있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일수 계산해서 선급 비용을 발라내는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거래 내용, 공장 화재 보험료네요. 자, 요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 참고로 문구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자, 공장 화재 보험료 냈답니다. 뭐 알았다. 뭐 요건 넘어갈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손해보상 보험금이랍니다. 우리가 손해를 남한테 입혀가지고 손해배상금 주는 걸 대비해서 보험 넣는다 이겁니다. 그때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손해 입혀가지고 돈 주는 거는 손해보상금이라고 안 부르고요. 손해배상금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 수정하자면 손해배상으로 꽂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금.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큰 구분 없이 그냥 섞어서 쓰는데 우리 회계학, 세법학에서는요, 보험료는 내가 보험료 내는 거를 말하고요. 보험금은 어떤 사고가 터져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지금 내용은 보험료를 내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엄밀히 용어 따진다면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요 정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시할 때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라고 명시할 거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보험료라고 적어주던가, 이행보증보험도 보험료라고 이렇게 적어주던가, 좀 통일성 있게 문구를 좀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듭니다. 좀 빼려면 빼고 넣으려면 넣고 좀 통일성 있게 좀 자료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잔소리 한번 해보았고요. 자, 거래 내용,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 그대로 입력합니다. 공장 화재 보험, 저는 그냥 료라는 단어 빼고 그냥 입력할게요. 자, 거래처는 언급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금액 120만 원입니다. 기간 입력합시다. 2018-0131. 자, 자료 보면서 입력합니다. 2018-0131부터 2019-0630. 지급액은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선급비용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싹 계산된다 이겁니다. 자, 회사에서는 선급비용으로 기록한 거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액 다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지. 그래서 420930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정 필요하다. 됐죠? 그 다음
정확한 용어로 그냥 적을게요. 저는 손해배상보험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시작일은 2018 0701부터 2021 0630 됐습니다. 지급액은 300만 원. 그 다음 이행보증보험료, 이행보증보험. 자, 기간은 2018 0808 2018 0922 이렇게 적었고, 지급액은 25만 원 됐습니다. 보험기간 자체가 전부 다 2018년도다 보니까 선급 비용으로 기록할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세무조정도 없다. 됐지요? 그 다음 생산부 자동차 보험료. 이것도 용어가 좀 어색하다 그지? 뭐 공장이나 생산부나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입력했고, 자, 기간 2018 1025 2019 1025. 일반적으로는 10월 25일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되면 그 다음 연도는 10월 24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일 건데, 그지? 그래서 일수가 365일 뭐 이렇게 계산된 게 일반적일 건데, 요 보험료는 올해 10월 25일부터 내년 10월 25일까지 뭐 이렇게 보험 기간이 제시되어 있다 보니까 일수로 따지면 366일이 될 겁니다. 뭐 할 수 없지 뭐, 그지? 자료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지급액은 13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서식 작성 끝났고요. 금액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 내용 이제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입력해 주면 되겠다. 건별로 입력하기로 했다, 그죠? 자, 보험료에 대한 플러스 세무 조정이다. 보험료, 선급비용, 보험료에 대한 선급비용 과수 계상이다, 그지? 금액 420930 적어주고,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그지? 그 다음에 이름은 똑같습니다. 보험료에 해당하는 선급비용의 과수 계상, 금액은 2496 350입니다. 플러스 유보의 증가.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선급비용 과세계상 금액 1058469 이렇게 입력하고 플러스 유보의 증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수 요구하고 있는 작업 모두 끝났고요.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으시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끝났고, 참고로 학습 목적에서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해주는 금액이 진짜 맞는지 한번 참고로 검산해 보도록 합시다. 공장 화재 보험이네요. 보험 시작하는 날짜가 2018년 1월 31일, 끝나는 날이 2019년 6월 31일입니다. 총 일수 계산해 볼까요? 2018년 365일인데 그 중에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30일은 빼야 된다, 그지? 그러면 365-30 335 계산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일수는 1월부터 6월까지 일수다, 그지? 181일로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총 일수는 516일로 계산되고요. 자, 120만 원 중에서 선급 비용 금액은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120만 원 곱하기 총 일수 516일 중에서
내년분을 미리 준 게 선급 비용이다. 그지? 내년도 일수인 181을 분자로 해서 금액 계산하면 될 겁니다. 금액 계산해 볼게요. 120만 원 곱하기 181 나누기 516 하면 420,930 계산되고요. 요 금액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참고로 검산까지 해 보았고요. 516일 요런 일수 조금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계산기 기능 활용하면 된다. 계산기 보조창 띄워서 계산 탭 말고 일수 탭 클릭합니다. 그리고 일수 계산할 때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전부 포함해 가지고 일수 계산하고 싶거든요. 초일 산입, 말일 산입 쪽에 체크하고요. 2018-0131, 2019 0630 이렇게 날짜 입력하면 우리가 열심히 계산했던 516일이라는 일수가 자동으로 좀 빨리 이렇게 계산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자동 계산 금액 검산해 보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검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지요? 자, 메뉴 닫습니다. 자, 이제 5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십시오.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는 문제고요. 메뉴 엽시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자, 세 가지 항목의 기부금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네요.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답니다. 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주석 1번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했는데 나머지 1천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했다 이겁니다. 기부금이다. 그죠? 자, 기부금은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한 날, 지출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므로 기부금의 경우 만기일을 손익귀속시기일로 본다고 했습니다. 만기일이 내년이므로 1천만 원은 올해 기부금 아니다 이겁니다. 그 올해 기부금 아닌 게 올해의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송금 불산입 1천만 원 소득처분 유보로 세무조정해야 될 겁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출발점은 이 3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 되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일반기술협회의 일반 회비랍니다. 자, 주석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한국기술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이랍니다. 한국기술협회라는 곳에 협회비 냈다 이겁니다. 뭘로 회계 처리되었어야 됩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된 거다 이거지. 그지? 기부금이든 세금과 공과든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당기 순익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기부금은 한도 계산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지? 따라서 직접적으로 계정 과목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 세무조정 필요하지는 않지만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비록 장부상으로는 기부금 계정 과목으로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도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을 빼고 고려할 필요 없이 나머지 실제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고 한도 계산하면 될 거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과거의 세법을 규정 보면 협회비 중에서도 뭐 일정 요건 충족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지정 기부금으로 보아서 한도 계산해 보십시오라는 규정이 과거에는 있었답니다. 법인세법에. 그 옛날 규정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출제된 것이고요. 이미 세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기출된 내용이니까 소개해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직접적으로 세무 조정할 필요는 없고 한도 계산할 때만 요거를 싹 빼고 한도 계산해 보자. 됐습니다. 자, 일단 기부금 명세서 내용부터 입력해 볼게요. 자, 불러오기 버튼 사용합시다.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장부에 적혀 있는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쫙 자동으로 불러와질 겁니다. 3건이다, 그지? 자, 3건이 불러와졌고, 이제 하나씩 제대로 보완해 가면서 고치면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재민 구호건품입니다. 이거 법정 기부금이다, 그죠? 그래서 지정 기부금으로 일괄적으로 딱 표시가 되는데 요거를 법정으로 고쳐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 불우요 돕기는 지정 기부금 맞다, 그죠? 그런데 금액을 수정해야 될 겁니다. 3천만 원 아니고 2천만 원으로 수정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은 까먹기 전에 바로 세무조정 할게요.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기부금이다, 그죠? 지급 기부금 1천만 원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그지?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세무조정하고요. 종료 버튼 누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700만 원 이 부분이 기부금으로 현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도 계산 같은 거 전혀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내용을 삭제해버리면 되지 뭐, 그지? 해당 내용 커서 위치시킨 다음 삭제 버튼 눌러서 없애버립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부 내용은 작업 끝났고요. 자, 이제 하단부 내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2017년도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초과액이 생겨서 그 부분을 송금 불산입해서 됩니다. 이 부분이 올해로 넘어온 것이다. 혹시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미달액이 계산된다면 한도 미달액과 넘어온 송금 불산입과 비교해 가지고 작은 금액만큼을 올해에 마이너스 세무조정, 반대 세무조정, 그죠? 송금 산입 세무조정으로 입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번 내용은요. 기입력된 자료를 무시하고 차가감 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 자료로 계산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도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 전기말 현재 2월 결손금 없답니다. 이 부분도 한도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도 계산 내용 입력해 볼게요. 장부상 당기순이익 4억 원이고요. 자, 위에서 제시한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제외한 내용으로 보면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이 8천만 원, 마이너스 세무조정 금액이 3천만 원이랍니다. 됐죠? 따박따박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금액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정 버튼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정 버튼 누른 다음에 입금 산입 쪽에다가 얼마? 8천만 원과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세무조정이 있었다, 그지? 플러스 세무조정 1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금 불산입 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 합한 9천만 원을 입력해 주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입금 산입 쪽에 9천만 원 적어주고 송금 산입 쪽에는 3천만 원 그대로 적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수정 해제 버튼 클릭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1. 기부금 입력 탭의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기부금 조정 탭 가봅니다. 여기서 2월 결손금 있으면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다, 그지? 0원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법정 기부금 한도액과 지정 기부금 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표시해 줍니다. 법정 기부금 한도액 242500000 지정 기부금 한도액
48000000. 됐죠? 자, 법정 기부금 해당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이었고요. 지정 기부금 해당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됐죠? 이 내용 당연히 1번 기부금 입력 탭에서 끌려온 것이다. 그죠? 자, 기부금 조정 탭 작업 진행해 볼게요. 자, 법정 기부금의 경우 한도액이 엄청 크고 해당 금액은 작습니다. 한도 초과액 없고 세무조정 없다 이겁니다. 지정기부금 볼게요. 지정기부금도 한도액은 엄청 크고 해당액은 작으니까 한도 초과액 세무조정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지? 지정기부금의 경우 작년도로부터 올해로 작년도에 한도 초과액이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추가로 고려해야 된다. 한도액 4,800만 원이고 해당액은 2천만 원이니까 한도 미달액이 2,800만 원 계산되는데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액이 700만 원이었다, 그지? 2,800만 원과 700만 원 둘 중에 작은 700만 원을 올해에 마이너스 세무조정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이제 그 부분만 반영되도록 서식 작성 완료하면 되겠다, 그지? 자, 입력을 하단에다가 한다고 했습니다. 자, 2017년도 작년도로부터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액이 넘어왔다. 얼마가? 700만 원이. 기공제된 금액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700만 원이 현재 넘어온 상태고 한도 미달액 2,800만 원이고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금액 700만 원이다 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 700만 원을 올해에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딱 상단에 표시가 되고요. 요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하단 쪽에다가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으로 700만 원을 적어주면 이제 서식 작성이 끝나게 된 것이다. 됐죠? 이렇게 서식 작성 끝냈고, 자, 그러면 요 기부금 문제를 통해서 세무조정해야 될 거는 이거였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했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이미 입력했습니다. 조정등록 보조창에.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없었고 작년도에 한도 초과액으로 넘어온 700만 원이 올해에 마이너스 세무조정으로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이고 작년도 한도 초과액이 올해 마이너스 세무조정 되는 거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서식에는 반영이 안 되고 과세표준 및 세액 명세서 쪽에만 직접 반영된다고 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서식 작성은 이걸로 모두 끝난 것이고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조정 로마자 2번 눌러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요 메뉴 열어서요.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시면 기부금 한도 초액은 하나도 없었다, 그지? 0으로 표시되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액 중에서 올해 송금 산입하는 게 700만 원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딱 표시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 서식을 통해서 이 내용까지 확인해 보았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메뉴 닫으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식 아니니까 뭐 저장하든 안 하든 뭐 채점에는 상관없을 겁니다. 저는 그냥 아니요 클릭해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잔소리.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조금 전에 우리 보았고 프로그램에서 한도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되었는데 요 금액이 진짜 맞는지 한번 우리 학습 차원에서 검산해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합시다. 됐죠? 참고로 확인해 봅니다. 자, 법정 기부금 한도액요. 자, 단기 순이익에서 입금산입 플러스하고 송금산입 마이너스해서 차가감 소득금액 나옵니다.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자, 차가감 소득 금액은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거다, 그지? 그런데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부금으로 비용으로 반영된 부분을 없었던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한도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4억 원 플러스 9천만 원 마이너스 3천만 원 한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기부금이라는 비용으로 마이너스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없던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플러스로 반영시킨다고 했습니다. 금액 얼마요? 2,500만 원 되겠지. 그죠? 그리고 2월 결손금 있으면 그거 빼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 2월 결손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 보면 기준 소득 금액이 485M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기준 소득 금액이다. 자, 485M에서요. 자, 법정 기부금 한도는 요 금액은 요 기준 소득 금액의 50%라고 했습니다. (242.5M) 그죠? 이렇게 법정 기부금 한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정 기부금 한도요. 자, 485M에서요. 법정 기부금으로서 송금이 인정되는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결국 500만 원이었다. 그지? 500만 원을 빼서 요 금액에서 10% 곱한 것이 지정 기부금 한도라고 했고요. 그래서 485 빼기 5 곱하기 0.1 하면은 48M이 톡 튀어나옵니다. 요게 프로그램에서 4,800만 원이 요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되었다라고 이렇게 학습 차원에서 한도 금액을 검산까지 해 보았습니다. 됐지요? 지금까지 제8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